그래서 뭐 노폐물도 뽑아내고 또 조절도 하고 또 수분을 재흡수하기도 하고 또 몸에 생긴 노폐물, 포타슘 같은 것도 뽑아내기도 하고 그와 같은 장치를 하는 것이 알베올라다. 여기는 이제 키드니는 수분을 요구하는 것이면 알베올라에서는 캐필러리하고 알베올라에서 공기를 정화한다.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수하고 몸에 생긴 노폐물 CO2를 밖으로 해서 기관지 호흡으로 뽑아내는 것이다. 하나는 소변으로 뽑아내는 거고 물로, 하나는 공기로 뽑아내는 것이다. 사람 몸무게의 5%에 해당하는 것을 혈관 안에 있는 RBC, WBC,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트레트 혈구하고, 그리고 플라즈마라고 해서 이제 파이브리노겐 섬유소하고 세럼 혈청을 합해서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세럼 속에는 항체 엔티바디하고 물이 섞여 있다. 이 플라즈마액이 그러니까 아터리가 끝나는데, 그리고 베인이 시작되는 캐필러리, 여기에서 압력이 15mmHg인데 여기서 혈관 벽을 빠져나가 가지고 인터스티셜 스페이스 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혈관 내관과 인터스티셜 스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셀프 보안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플라즈마가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를 빠져나가는 장소인데, 왜 여기서 빠져나가냐면 아트리 캐필러리가 끝나는 데의 압력이 되게 30mmHg고 또 이 인터스티셜 스페이스가 있는 데는 15mmHg, 그리고 캐필러리 베인 캐필러리가 있는 데에는 그러니까 아트리 끝나서 베인이 들어온 데는 10mmHg 때문에 대개 이 플라즈마 림파액인데 이것이 압력을 위치 에너지 압력으로 표시하면 이것이 약 15mmHg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 똑같은 중간부에 아트리가 끝나고 베인이 시작되는 그 부위에서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로 많은 양이 빠져나가는데 하루에 약 한 20리터 정도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서 10% 1 내지 2리터 정도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림파직이 요과되어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간 다음에 가는 것이 베인 쪽이다. 아트리가 끝났으니까 베인 쪽으로 간다. 베인이 압력이 10mm 작으니까 베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10% 정도는 베인으로 가지 않고 림파틱 덕을 통해 가지고 라이트 서브 캐비털 서브 클레비클러 베인, 라이트 서브 클레비클러 베인 쪽으로 환수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마사지 해주면은 펌프 작용이 일방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환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가벼운 마사지는 부종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림파액이 사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알베올라에서는 어떤 일이 나냐면 알베올라라는 것은 기관지의 브론키올라이티스의 끄트머리 기구인데, 여기까지 대기압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 21% 파셜 프레셔가 적용되는 데다. 한마디로 공기가 있는 데니까 그러니까 알베올라를 둘러싸고 있는 캐필러리가 아터리 캐필러리, 베인 캐필러리가 여기서 만나는 것이다. 이 아터리, 이게 베인. 근데 이 알베올라에도 인터스티셜 스페이스하고 직접 공기가 있는 부분하고 두 개를 나눠주는데, 평소 같으면 이 공기가 있는 데는 공기만 있고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로다가 물론 이제 여기가 플라즈마가 빠져나올 수 있는 15mmHg니까 일로 빠져나온 림파액 플라즈마는 사지와 똑같이 10% 정도는 림파틱 덕을 통해 가지고 라이트 서브클레비언 베인 쪽을 흡수가 된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는
아터리의 압력이 30이니까 되게 그 분압이라고 하는 것이 CO2가 그 가스블러스가 동맥에 있는 것이 대개 30 내지 30분에서 45mmH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것이 여기도 작용한다. 그래서 CO2는 높은 그 아터리 캐피러리에서 그 알베올라 쪽으로 빠져나온다. 왜냐면 여기는 인터스틸과 똑같은 대개 10mmH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CO2가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알베올라에서 뭐 브론키올라 대성해가지고 기관주에서 밖으로 나오고 근데 대기 중에 들어있는 그 20% 21%의 그러니까 21mmHg의 산소는 여기서 이제 그 캐피러리 베인이 10mmHg라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산소는 그 베인 쪽 캐피러리로 들어가고 펄모널리 베인으로 가는 거 그래가지고 펄모널리 아테리에서 나온 CO2는 대기 중으로 이렇게 들숨날숨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장소에서의 그 플라즈마는 정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아테리가 끝나고 베인 시작되는 그 부분 거기 부분이 인터스티셜 주변과 똑같으니까 당연히 플라즈마가 빠져나와가지고 일부는 이제 림파틱 덕을 통해 가지고 라이트 소크레비를 해가지고 해소가 되고 또 많은 부분은 여기에서도 이제 펄모널리 베인 쪽으로 흡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거기 이제 이 인터스티셜과 똑같은 그 압력을 가진 데이기 때문에 플라즈마 압력 같으니까 자유자재로 그 몸이 움직인다든가 근육이 움직이니까 숨을 쉬고 뱉고 심장 움직이는 것에 따라 가지고 림파틱은 자유자재로 사방으로 움직이는 장소이고 그 전에는 30mmH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장소를 지나는 그 펄모널리 베인 쪽은 10mmHg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가지고 만일 펄모널리 아터리나 펄모널리 베인 쪽에 그 압력이 세지면은 이 양쪽에서 그 플라즈마가 원래는 가야 될 곳이 인터스티셜 스페이스인데 거기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강 쪽으로 와가지고 원래 공기가 있어야 될 곳에 액체가 림프액이 들어오게 되는 걸 갖다가 펄모널리 에데마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가 뽀송뽀송해야 되는데 인터스티셜 쪽에도 평소보다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흡수가 잘 안 되는 것이고 에데마가 동시에 알베올라 쪽에도 원래 공기만 있어야 뽀송뽀송해야 될 것이 액체가 나와서 펄모널리 에데마로가 돼가지고 이것이 산소하고 그 탄산가스가 산소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걸 방해를 한다. 물이라고 하는 막을 형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펄모널리 에데마가 생기면은 그 플라즈마가 많이 그 인터스티셜 스피스라든가 알베올라에 이렇게 쌓여 있고 동시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산소도 그 펄모널리 베인 쪽으로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CO2도 펄모널리 아터리에서 알베올라 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이 그 알베올라 주변의 그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라든가 알베올라 자체 공기만 있어야 할 것에 그 펄모널리 에데마가 그러니까 플라즈마가 쌓이게 하는 그 원인은 많이 있는데 첫째 카디오제닉이라고 해가지고 그 펄모널리 아터리나 베인의 루멘 내 내강이 상승하는 경우 펄모널리 하이퍼텐션도 있었고 또 TOF라든가 PDA 또 VSD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서 아이젠맹거가 됐을 때 루멘 내강이 상승되면은 여기 있는 그 플라즈마가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라든가 알베올라 쪽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해가지고 그 운동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F 이퀄 MA, 이내 이퀄 MC 해가지고 모든 그 혈구라든가 플레이트리트라든가 움직이게 되는데 플라즈마도 마찬가지 그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딱 서버리는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보다도 위치 에너지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혈관벽을 뚫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은 하트 페일류 그러니까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에 그 머슬에 피로가 됐다든가 피로 물질이 쌓였다든가 이런 경우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카디오제닉이고 그 정체한 거 혈관을 정리한 것이 정체한다든가 혹은 내강암 상승한 걸 카디오제닉이라고 하고 논 카디오제닉으로는 뭐 혈관벽의 그 퍼니티러빌리티가
증가하는 그 질환이 있던 뉴모코니오시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성명가루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를 갖다가 파이브로 시켜서 단단하게 해야 되니까 혈관 보기라도 말랑말랑하게 해서 포니틸 베타가 증가하니까 잘 뚫고 나온다, 플라즈마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인터스티셜 스페이스 주변, 엘비올라 주변이든가 그 엘비올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그 혈관벽 말고도 이제 그 엘비올라의 그 내부 압력보다도 외부 압력이 더 작을 때, 고산집에 올라갔을 때는 산소가 적으면 혈관에 줄어들지만은 압력이 줄어들면은 이제 원래 그 인터스티셜은 10인데 10mm HG 이가 작용하는 그 인터스티셜 스페이스고, 공기로 볼 때 엘비올라 쪽은 이제 원래 1기압에 작용할 수 있는 건데 2분의 1기압으로 떨어지면 압력이 반으로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펄모너리 아테리나 베인에 있는 플라즈마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고산병이 그런 것이고, 또 그 루멘 내강이 상승한 것 같은 유사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볼륨이 증가한 경우인데 수술할 때 뭐 수액제를 과다 투여해가지고 그 루멘 내강이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볼륨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소변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면은 볼륨이 증가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브가 황진, 그 심파스틱 너브가 항진된 하이포볼레믹 쇼크 상태에서 레닌 엔지오텐신이 항진된다든가, 혹은 또 뭐 호르몬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 심파스틱 너브 항진뿐만이 아니라 그 ADH 호르몬, 엔티다이레틱 호르몬이 증가하는 경우가 그 아드레날 글랜드 캔서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변이 적어지니까 거꾸로 말해가지고 볼륨이 증가한 거, 그러면 카디오제닉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 이런 그 플라즈마가 원래 그 잘 통과하던 인터스티셜 그 스페이스에 쌓이게 되면은 부종이 돼가지고 팔다리가 붓게 되고 마사지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시간을 기다려야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서브클레비언 그 베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엘비로에 만일 이런 플라즈마가 쌓이면은 이것이 카본 디옥사이드라든가 옥시게네이션을 옥시겐을 갖다가 그 교체하는 걸 방해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막을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심하게 할 때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가 원래 그 동맥에서 뭐 100이고 정맥에서는 뭐 77인데 84% 이하로 헤모글로빈 O2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면은 이제 세이노시스가 오고 이제 하이폭시아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걸 치료하려고 이제 손쉬운 일로다가 이제 그 아티피셜 벤틸레이션 해가지고 프랙션 오브 인스피레이터리 옥시게네이션 같은 FiO2를 0.6 이상 공급해도 엘비올라 캐필러리 주변을 코팅하고 있는 플라즈마, 림파 플루이드의 그 멤브레인 내외부로다가 CO2 배출이라든가 산소 흡수를 방해하고, 만약에 그 흡입기를 써가지고 이 엘비올라 쪽에까지 들어와서 어떤 그 안에 있는 뭐 플라즈마, 림프, 펄모너리 에데마액을 배출할 수 있는 고도 테크닉 기계는 아직 뭐 특별한 게 없고, 만약 고압 산소기로다가 그 파셜 O2의 21%보다 높은 압력을 주거나, 예를 들어 벤틸레이터의 산소 FiO2는 뭐 0.6 이상인데 그보다 더 어떤 좋은 산소 압력의 이 고압 산소기, 예를 들어 뭐 옛날에 그 가스 중독 같은 거, 혹은 해녀들이 쓰던 그런 경우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이제 그 하트의 트랜스플란테이션에 쓰는 그 체외 인공 심폐기, 혹은 또 에크모, ECMO, 엑스트라 코르포리얼 멤버레인 옥시게네이터를 사용해가지고 그 휘머럴 베인과 그 라이트 서브 클레비언 베인, 혹은 뭐 슈페르 베나 케이버 상부, 여기 이렇게 그 사이에서 정맥혈에다가 산소를 넣어주어서 팔모너리 에데마의 플라즈마 액이, 즉 림파틱 덕트를 따라가지고 자연스럽게 라이트 서브 클레비언 베인으로 환수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시간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원인에 의한 거, 뭐
멤브레인 투과력이 커진 뉴모코니오시스는 진폐증 치료를 해야 되고, 고산병에 대해서는 뭐 실레달필 같은 거 써가지고 그 아터리나 베인을 좀 늘려주고 베이스를 늘려주고 또 산소도 공급하고 각각 그 카디오제닉, 논 카디오제닉 그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다.